자, 고정제조 원가 이쪽은 좀 빡셉니다. 여기 좀 빡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동비처럼 분석이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해볼게요. 임차료 가지고 설명해볼게요. 임차료.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요, 임차료를요, 만 원 낸대, 만 원? 만 원? 일단, 임차료는 뭐, 한 개당 만 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가 핵심이에요. 한 개당 만 원 안 하잖아요, 여기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 제품을 10개 생산했어요. 맞죠? 제품을 10개 생산했어. 아까 따지면 그냥 자동차 부품 10개 생산했어요. 그럼 자동차 부품 10개 생산하면 임차료 얼마? 만 원. 맞죠? 근데 지금 10개 생산했잖아요. 그럼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임차료는 1,000원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번에 100개를 생산한 거예요. 자동차 부품을. 그럼 총 임차료 얼마? 10만 원이에요? 여전히 만 원 내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100개를 생산했으니까 우리가 자동차 부품 하나당 임차료는 100원. 맞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1000개를 생산했어요. 그래도 총 임차료 만 원. 그렇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1000개를 생산했으니까 자동차 부품 한 개당 임차료는 10원. 맞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니까 우리가 수량 표준, 가격 표준을 나눌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몇 개를 생산하냐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가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1급이든 세무 2급이든 이것도 말문제 대비 단위당 고정비는 여러분이 반비례한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 수량 있죠? 우리가 조업도라고 하죠. 조업도. 조업도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으로 분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좀 칠게요. 자, 282페이지. 자, 가로 2번.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 분석의 특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자, 어디냐면은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로 분리할 수 없다. 없어요. 그렇죠? 단위당 고정비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목표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간접비니까 간접비는 배부율을 짜죠, 기초에. 배부율. 그죠? 우리 간접비는 공통비니까 배부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화면 보세요.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조업도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 미리 짜놓을 수밖에 없어.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단위당 표준원가는 단위당 우리가 표준원가를 구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을 이제 조업도가 필요해요. 맞죠?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변동비 10개를 생산하든 100개를 생산하든 1000개를 생산하든 단위당 변동비 일정하니까 맞죠? 이렇게 조업도 기준으로 삼을 조업도 필요하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달라지니까 여기 하나당 100원, 하나당 10원, 하나당 1000원 요거를 해야 되거든. 맞죠? 짜놔야 되니까 10개냐, 100개냐, 1000개냐를 우리가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기준으로 삼을 조업도가요. 알죠? 그래서 이해되시겠어요? 여기는? 자, 그럼 우리가 기준 조업도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기준 조업도는 뭐냐? 방금 했었죠? 우리가 단위당 표준원가. 이거 우리가 단위당 표준원가는 가격 표준 곱하기 수량 표준이었는데, 고정비는 그게 불가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되는 조업도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업도는 주로 생산량을 주로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완전 조업도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가 풀가동하고 있는 풀가동 완전 조업도. 그렇죠? 근데 우리 회사의 조업도가 80%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뭐 예를 들어가지고 총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 10만 개인데 올해 8만 개를 생산했으면 조업도가 80%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산량 좀 많이 씁니다. 자, 그랬을 때
기준 조업도는 요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듣고 버리시면 됩니다. 외우실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다음 중 하나 선택. 이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바꿔도 안 바뀌어. 뭐 이게 지장 주는 건 아니니까. 뭐냐면 이론적 최대 생산 능력. 이론적 최대 생산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이 안 쉬면 돼요. 사람이 안 쉬어. 때려 막 계속. 야, 자, 옛날 그때야. 옛날 그때 시대. 뭐 이집트야. 약간 요런 시대야. 그렇죠? 불가능. 이런 거 못 써요. 이론적 최대니까. 그 다음에 실제적 최대 생산 능력은 그래, 불가피한 작업은 고려하자. 그렇죠? 자,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불가피한 작업 중단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뭐 풀가동해야 되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상조업도 주로 이해했어요. 정상조업도. 그러니까 인부분들도 좀 휴식을 하고 여기는 작업 중단만 고려한다라는 거니까 뭔 소리예요? 인부분들 계속 돌린다는 얘기예요. 맞죠? 불가피한 작업 중단만 고려하는 거니까 안 되지. 인부분들 쉬어야 되잖아요. 기계도 좀 쉬고. 맞죠? 그래서 정상적인 조업도. 기계도 좀 쉬고, 인부분들도 쉬고, 아시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상조업도고요. 요 정상조업도를 써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282페이지 갑니다. 어디냐면, 거기 맨 위에 가로 1번 기준조업도라고 보이시나요? 맨 위에. 거기에서요, 세 번째 줄 보시면 기준조업도란 보이세요? 자, 두 줄 밑줄 좀. 자, 기준조업도란 정상원가 계산이라, 갑자기 여기가 힌트예요. 정상원가 계산이 튀어나와요. 지금 표준원가 계산 쓰고 있는데, 정상원가 계산이나 표준원가 계산에서 사용되는 제조 간접비 표준 배부율을 계산하기 위해 미리 설정해 놓은 조업도를 말한다. 해주시고요. 방금 밑줄 친 것에 예정 배부율 가로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230페이지라고 적어주세요. 요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이거 보시면 괜찮아요. 가지 마시고. 제가 여기다 띄울게요. 요거 얘기예요,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 간접비는 기초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식이. 여기 아까 우리 예정 배부율하고 표준 배부율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까는. 그죠? 어떻게 하냐? 예정 배부율이든 표준 배부율이든 우리 예정 배부율도 우리가 제조 간접비 기초에 설정했잖아요.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내가 기초에 제조 간접비 예산을 짜요. 목표로 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목표. 예산을 짭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기준 조업도로 나눈다라고 했죠. 외우셔야 돼. 제조 간접비 예산을 기준 조업도로 나눠요. 오케이? 나누는데 이 기준 조업도를 제가 방금 뭐 쓴다라고 했냐? 우리 시험에서 정상 조업도 쓴다라고 했잖아요. 응? 미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어디에 미주시냐? 자, 282페이지. 자, 중간에 보시면 혹시 기준 조업도의 종류 보이세요? 보이시죠? 자, 거기 3번에 제목만 밑줄. 정상 조업도 밑줄 치시고. 알죠? 거기 정상 조업도에다 적어주세요.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우리가, 표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표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표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구할 때, 표준 배부율을 구할 때, 표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표준 배부율을 구할 때, 기준이 되는 조업도.
우리 시험 목적은 그래요. 우리 시험 목적에서 기준조업도라고 주면 바로 준 거고, 정상조업도라고 주면 예사라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음. 자, 그러면 283페이지. 예제 6-4 있죠, 여러분들? 6-4. 자, 예제 6-4에 여러분 네모 박스 있거든요? 그죠? 거기에서 좀 이 고정 제조 간접비 차이 분석할 때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필요 없는 거 안 내거든, 일반적으로요. 좀 지워주실 건 지워주세요. 제가 지워달라는 거만 일단. 실제 이렇게 해도 잘 안 줘요. 실제로는 문구로 잘 다 줘요. 어디를 지워주시냐면 거기 10원 곱하기 직접 노동 시간 있죠? 그거 지워주세요. 10원 곱하기 직접 노동 시간. 이거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제품 한 단위당 표준 직접 노동 시간 2시간 지워주시고. 저자분이 이건 변동제조 간접비하고 고정제조 간접비를 한 방에 줘버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고정제조 간접비를 구하기 위해서 변동제조 간접비를 지우는 거예요, 자료를. 다 됐어요. 여기까지 좀 지워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요. 뭐냐면, 일단은, 우리 회사가 거기 연간 추정 생산량 8,000단위 있죠, 여러분들? 거기 8,000단위에다가 기준조업도라고 적어줘, 기준조업도. 8,000단위에다 기준조업도라고 적어주시고. 시험에서는 추정 생산량이라고 안 주고요. 기준조업도 또는 정상조업도라고 줘요. 알겠죠? 좀 이따 문제 풀어보시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제조 간접비 10만원 보이세요? 10만원? 10만원에다가 적어주세요.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비 예산 10만원에다가 고정 제조 간접비 예산.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문제예요, 이거. 고정 제조 간접비 예산. 자, 해석하면 이겁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 일단 다시 죄송합니다. 자, 네모 박스 아래 밑 두 줄 있죠,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기에 발생한 실제 고정 제조 간접비는 12만 원 밑줄. 당기에 발생한 실제 고정 제조 간접비는 12만 원. 그러니까 우리 임차료가 12만 원 발생한 거예요. 맞죠? 근데 나는 기초에 임차료가 얼마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예산을. 10만 원. 알고 보니까 12만 원 임차료가 좀 올랐나 봐요. 그렇죠? 12만 원으로 발생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밑줄. 당기 생산량은 만 단위 밑주시고, 만 단위는 실제 생산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예상 생산량이에요? 실제? 그래서 만 단위에다가 실제 생산량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볼게요. 계속. 자, 그때. 자, 문제.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한 예산 차이와 조업도 차이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는 뭐 이름이 뜬금없죠. 가격 차이랑 수량 차이 이렇게 못 나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게 뭔지는, 네, 사례가지고 제가 이거 뜻을 풀이해 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죠. 이거를 좀 제가 요약한 거예요, 말로.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요, 계속 이제 연간 임차료가요, 고정적으로 10만 원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렇죠. 그래서 올해 연도 초에도 10만 원의 임차료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예산을 짜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상을 한 거야. 그리고 우리 회사가 이제 기초의 예정 배부율이든 포준 배부율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맞죠? 설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상 조업도 8,000개를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조 간접비 예산 나누기 기준 조업도. 맞죠? 왜냐 우리가 아까 몇 개를 생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단위당 고정비는 달라졌으니까. 맞죠? 표준 배부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준 조업도가 필요하다면서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요 10만 원 나누기 8,000개를
하면 얘가 표준 배부율이 12.5원이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기초에 12.5원씩 우리가 분배해야지 이렇게 짜는 거예요. 배부율을. 자, 근데 알고 보니까 해당 연도에 실제로 만개 생산했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맞죠? 만개 생산. 응. 그리고 실제 임차료는 12만 원 발생해. 나는 10만 원 발생할 줄 알았는데, 기초에.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라는 거. 일단 거기 나왔지만 예산 차이, 조합도 차이다라고 했죠. 자, 보실게요. 자, 그래서 단위당 표준 원가를 12.5원, 이게 단위당 표준 배부율이라고 해요. 12.5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얘는 사전에 기초에 설정, 기초에.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중간 우리가 외워주셔야 돼요. 고정 제조 간접비는 중간에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10만 원이죠. 그죠? 근데 이 10만 원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8,000개 곱하기 12.5원으로 나오죠. 그죠? 굳이 이거를 기초에 어떻게 우리가 순서대로 짜놓은 거냐면 일단 내가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발생할 것 같은지 먼저 예상을 해요. 순서로 따지면 왼쪽 1 순서로 따지면 기초에 예. 그 다음에 2 우리가 이제 몇 개를 생산하에 따라서 고정비는 달라지니까 단위당 고정비는 기준으로 삼을 조업도를 설정을 해놔요. 8,000개 정도 우리가 생산할 거다. 인부분들이 좀 휴식하고 그런다면. 됐죠? 그래서 12.5원씩 배부해야지 3. 이렇게 나와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얼마가 발생했냐면 임차료가 12만 원. 이거 보지 마시고 뭐야 이거. 여기 보지 마시고 여기 실제 12만 원 발생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지 마시고 일단 이거를 잘못 띄워놨어요. 원래 얘부터 띄워야 되는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요 12만 원과 예산과 실제 차이 있죠. 맞죠? 그럼 우리가 고정 제조 간접비 예측한 것과 실제 고정 제조 간접비의 차이 있죠. 얘를 예산 차이다라고 해요. 당연히 불리하지. 왜냐면 왼쪽으로 할수록 실제 가까우니까. 맞죠? 내가 예산 짠 것보다 더 많은 원가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임차료가. 이건 쉽죠? 이건 쉬워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그럼 우리가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 SQ 곱하기 SP잖아요, 여러분들. 정확하게는 여기 표준 배부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여기 SQ 곱하기 SP예요. 근데 우리가 SQ가 뭐라고 했냐면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이라고 했었죠. 그러지 않았어, 아까? 실제 생산이 10,000개잖아, 10,000개. 10,000개고. 그 다음 SP가 뭐예요? 표준 배부 12.5원씩 배부된 거잖아요. 맞죠? 요게 핵심이에요. 그럼 일단 12만 5천 원이 배부가 됐거든. 표준 배부. 그럼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우리가 조업도 차이라고 해요. 왜냐면 10,000개. 실제로 10,000개 생산에는 나는 8,000개 생산할 줄 알았거든. 맞죠? 그래서 요걸 생산량의 차이다라고 해서 조업도 차이다라고 해요. 일단 우리가 그냥 FM 무시하고 우리 얘는 FM도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물론 설명할 거지만 그럼 FM대로 하면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조업도. 우리 아까 이렇게 왼쪽으로 실제 가깝다면서 일단 유리예요, 유리.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아까는 분석이 됐는데 이게 왜 유리한지 몰라. 왜냐면 여기 10,000개 생산했고 여기 8,000개 생산했는데 왜 유리하지?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 좀 일상생활로 설명드리고 또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상생활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자, 제가 어떤 야구 구단 있죠. 어떤 야구 구단에 제가 회장이에요, 회장. 제가 야구구단 모임의 회장이랄까? 모임의 회장이에요. 야구구단보다는 안 되겠다. 야구구단은, 그죠. 야구장을 대여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모임의 회장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30주년 기념 모임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한 10,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게 뭐 있죠? 모임 중에서 혹시 아시는 분? 저 그런 거 잘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없나? 10,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경기장이라 할까, 경기장?
경기장? 경기장이 할게 그냥 그때 경기가 없대. 휴식 시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한 명당 12.5원씩 걷기를 한 거예요. 한 명당 해가지고 다 돌렸어. 그리고 어떻게 돌렸냐면 일단 10,000명한테 돌렸어요. 그러니까 다 돌렸어. 일단 우리 그 회원들한테 제 회장이니까 다 돌렸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경기장을 예약해야 되잖아요. 그 모임 장소를. 맞죠? 그래서 모임 장소를 예약을 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한 8,000명 정도 들어오겠지. 해가지고 저희 한 8,000명 정도 들어오니까 좀 나중에 10만 원 드릴게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 거예요.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 10,0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좀 12.5원씩 걷기로 했는데요. 자, 아니에요. 여러분들 깎아드릴게 이러진 않잖아요. 맞죠? 딱 12.5원씩 걷어요. 그러면 얼마 걷냐면 여기 125,000원 걷는 거잖아요. 근데 당초에 여러분들 경기장 예약할 때 얼마 주기로 하고 예약했어요? 10만 원. 맞죠? 그럼 10만 원 던져줘요. 경기장에. 그럼 25,000원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죠. 잘 먹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거꾸로요. 얘가 6,000개래. 그럼 얘가 이제 75,000원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분리해. 맞죠? 일단은 왼쪽으로 갈수록 실제에 가까운데 얘가 크니까. 맞죠? 그럼 왜 분리한지 얘는 이해되실 거예요. 똑같아. 자, 우리 12.5원씩 걷을게요 하고 거기 경기장 예약할 때 8,000명 정도 들어오겠지. 그래서 10만 원 드릴게요. 12.5원씩 걷을 거니까 걷을 거는 내가 예측한 거고 짜놓은 거고. 그래서 네, 10만 원 주기로 하고 이제 돌렸어요. 실제로 참석한 인이 몇 명이에요? 9,000명. 아니 9,000명, 6,000명. 6,000명. 더 걷어요? 양아치야 그거. 그래서 12.5원씩 걷었어요. 근데 얼마 모였냐면 75,000원 모였어. 근데 10만 원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75,000원에다가 내 돈을 더 태워야지 25,000원. 맞죠? 내 입장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지. 이럴 줄 알았으면 6,000명 수용할 수 있는 건물 예약할 걸. 맞죠? 괜히 8,000명 수용할 수 있는 건물 예약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분리.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이거는 일상생활이고요. 여러분들 임차료의 특징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징을 생각해 보시냐면, 자, 들어보시게 이제 실제, 자, 임차료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임차료는요, 내가 몇 개를 생산하든 전체 내는 임차료는 같죠? 몇 개를 생산하든 임차료 내는 건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내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적게 생산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똑같은 임차료 내면 많이 생산하는 게 짱이야. 맞죠? 우리 학원으로 따지면 어차피 학원에 임차료 학생이 몇 명 들어와도 똑같아. 그러면 원장 입장에서는 약간 죄송해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학생 수가 많이 들어오면 많이 걷어. 근데 임차료는 똑같은 거 내거든. 그럼 원장님 아싸 게이득 내가 먹어야지. 월급 줘요. 아셨죠? 그러니까 임차료는 당연히 고정비는요. 고정적인 금액을 내지만 우리가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많이 팔아먹잖아요. 근데 똑같은 임차료니까 유리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요. 죄송해요. 기주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주업도는 뭐니? 주업도. 죄송해요.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람이. 그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 조업도.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상식. 자, 기준 조업도보다 실제 조업도가 작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똑같은 임차료인데 생산은 적게 했어요. 맞죠? 그럼 내 입장에서 짜증나죠? 그래서 분리. 맞죠? 근데 똑같은 임차료 주는데 많이 생산했어. 많이 팔아먹는데, 임차료 똑같은 임차료 주는 거니까 얘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직접 써서 해야 되니까.